자, 이제 소실점. 자, 소실점에 대해서 좀 해봅시다. 자, 프랙탈 2. 자, 프랙탈에서 이제 이 소실점이라는 게 뭡니까라는 건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이제 원근법을 조절할 때 쓰이는 용어예요. 정확하게는 사실은 원근법은 뭐예요? 물어보면 이제 멀고 가까운 거를 평면상에서 가깝고 멀고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2D에서 3D를 구현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 원근법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이제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간단합니다. 자동차가 저 끝을 어딘가 멀리 향해서 막 멀리 가는 거를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도로를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럼 도로가 이렇게 있게 되면 저기 어디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럴 때 이제 여기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 여기는 나무가 이렇게 크게 이제 보이고 다 비슷한 크기의 가로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옆에는 이제 나무가 좀 더 이렇게 작아지는 거지. 도로 안쪽에 있네, 망했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작아지게 보이지만 사실상 이 가로수가 지금 이제 크기는 비슷한 나무들이 멀리 있으니까 더 작아 보이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 자, 여기서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갑니다. 자동차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고, 그림 엄청 잘 그리죠? 자, 그렇게 해서 얘가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멀리 가고 있나 봐 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요게 요렇게 사실은 끝없이 가게 되면 이게 소멸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림을 여기까지만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저 멀리 여기서부터 가까운 데에서 저 먼 쪽으로 얘가 진행을,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 구조를 이제 이용을 할 건데요. 자, 근데 선생님 소실점이랑 프랙탈이랑 뭔 상관이에요? 라고 하게 되면, 자, 무한 등비 급수야. 급수는 합이잖아. 막 뭔가를 더할 건데 얘가 최종적으로 무한히 진행이 되는 거를 다 더해서 수렴이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최종 종착역은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최종 종착역은 0이 돼야 되겠지. 아, 최종 종착역은 0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결국에는 소멸돼야 돼요. 소멸. 그 말을 이해하면 끝났어, 사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닮은 비 찾는 거를 간단하게 연습을 해봤는데 첫 항을 구하는 구조도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닮은 비를 구하는 그 구조가 엄밀히 말하면 걔가 잘 되면 첫 항을 구하는 거에도 거의 끝났어요. 그게 사실상 이제 연결돼 있거든. 자, 그럴 때 아까 길이의 비가 A 대 B가 A 제곱 대 B의 제곱이 A 삼승 대 B의 삼승이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부피의 비가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 얘기를 한 게 그 얘기가 도대체 뭐야 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은 그 길이에서 사각형,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2인 정사각형으로 관찰을 했어. 그런데 선생님이 그 다음으로 점프해서, 여러분이 볼 때 마치 점프해서 갑자기 부속품의 닮은 비, 큰 틀의 닮은 비, 아니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 대각선 절반만 찍찍 해도 되는 거요? 요렇게 궁금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완벽하게 해소해 주는 게 바로 소실점에 대한 이론이에요. 자, 그게 뭐예요? 보게 되면 여기에 요렇게 선이 이제 갑니다. 요렇게 선이 가요. 자,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일단 좀 생각을 한번 더 하고, 자, 여기서 요렇게 똑같은 거네. 자, 요렇게 이제 간다고 치면, 여기서 뚜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입체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가 결국 정체가 누구예요? 보면 저기서부터 이렇게 모아지는 점이야 라고 하게 되면 요 정체가 바로 소실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점인 거야.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걸 5라고 잡아볼게요. 여기에서 어딘가에 요만큼의 떨어진 지점을 하나 찍을 거예요. 이렇게.
걔네들을 찍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생님이 A1이라고 한번 잡아봅니다. 그 다음에 너를 B1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내려온 요 점을 C1이라고 잡아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렇게 내려온 요 점을 D1이라고 잡아보면 이게 지금 그림이 어떻게 나면 요렇게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입체적인 거를 이해를 하려면 여기가 점선이에요 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좀 볼 필요가 있겠네. 이거 점선이에요 이렇게. 그게 이제 입체가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O에서부터 A1까지의 거리의 정확하게 2배. 다시 OA1만큼의 길이를 여기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요 길이와 동일한 길이만큼을 이렇게 가서 여기를 A2라고 한번 설정을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OB1에서도 그만큼을 가서 여기를 B2라고 한번 잡아보겠다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연결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OC1에서 요 길이만큼을 다시 여기 오겠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같은 길이만큼을 이동을 시켜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주어지는 도형에서 우리가 여기서 요 길이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일단 면을 볼게. 면을 보면 요 면이 지금 여러분이 보일 거야. 자, 얘가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직사각형일 수도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그냥 좀 정사각형으로 일단 한번 제한을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가장 간단한 모델링을 잡기 위해서 그냥 얘를 정사각형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자는 거야. 직사각형으로 고민해보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상황을 살짝 더 확장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지금 2배를 늘렸어요. 자, 소실점의 이론을 보는 거는 평면상에서 지금 공간을 확장하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사실상 요 점이 요로 가고 요 점이 요로 확장이 됐다라고 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면이 여기가 정확하게 절반이 갈리면 지금 여기 지금 1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대 1인 거예요. 길이가 정확하게 길이가 지금 같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게 놓게 되면 지금 놀랍게도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이렇게 1대 1인 것처럼 사실 요 길이랑 요 길이도 1대 1로 잡게 되면 지금 이 O와 B2와 A2 그러니까 OA2, B2를 다시 뜯어서 다시 평면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 여기가 O가 되고 중점 해가지고 A1, B1, A2, B2가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연결되는 이 A1, B1이 지금 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펜 하나만. 자, 그러면은 다시 지금 여기서 보는 지금 A2, B2가 그림이 지금 좀 개떡인데 선생님 그림이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중학교 때 배운 중점 연결 정리예요. 중점 연결 정리. 제일 처음에 시작을 OA2, B2로 본다면 여기에서 이 길이가 같아지는 지점을 땅땅 뽑으면 결국 A1, B1은 OA2의 중점, 그 다음에 OB2의 중점이 B1이 된다라는 거가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점이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금 너를 만약에 내가 A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너는 얼마가 되고 그러면은 2A가 되는 거지 라는 걸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를 볼 건데 그게 A 대 2A라는 걸 볼 건데 무엇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냐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에서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의 길이가 1대 2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중점 연결 정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각도를 보는 게 아니고 요 시선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요 시선으로. 그래도 1대 2가 된다. 그지? 1대 2가 된다. 결국에는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점을 찍었을 때 1대 1이야. 중점이니까 1대 1이잖아. 중점이니까 1대 1이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정확하게 1대 2가 되는 닮은 도형이 되거든요. 그 닮은 도형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요 길이의 비율이 1대 2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또는 알고자 할 때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요거 때 요거의 비율, 요거 때 요거의 비율이 1대2면 너도 1대2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다시 확장을 해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지금 1대2라는 사실을 알았잖아. 그러면 요쪽 삼각형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지금 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너 대 너도 1대2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입체 도형을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이제 실선으로 그냥 색칠할 거야. 요렇게 나와 있는 도형과 요렇게 나와 있는 요 도형이 정확하게 절반을 여러분이 이렇게 갈라서 보게 되면 지금 요 부분이 요 부분의 면적과 완벽하게 일치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공부했잖아. 아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1인 거, 2인 거. 그래서 우리가 평면상에서 이거 하나랑 요렇게 쪼개가지고 요거 하나랑 우리가 관찰했던 그 내용이야. 그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에 관심을 둘 거냐면 빨강색과 빨강색 테두리와 파랑색 테두리가 넓이가 1개와 4개라는 사실에 한번 집중 적용해 볼 거예요. 넓이가 얘는 이 사각형 정사각형 1개, 요거는 4개라고 생각을 해 본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넓이의 비는 1대4라는 사실이야. 그지? 자, 그때 요 액면의 길이의 빨강색과 파랑색을 보게 되면은 요 액면의 길이는 1대2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길이의 비가 되는 거고 제곱을 하니까 넓이의 비가 된 거잖아. 괜찮지? 자, 괜찮지? 자, 이랬을 때 그 보고 싶은 도형이 얘인데 우리는 그 보고 싶은 도형을 선으로 볼 거야, 지금. 얘를 위에서 내려다보든 옆에서 보든 지금 이 단면에 이 삼각형의 선으로만 볼 거라고. 선으로만. 나중에는 요 길이의 비가 넓이로 이렇게 뭐 확장이 되든 말든 지금 우리한테 궁금한 거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길이의 비로 먼저 관찰하는 지금 훈련을 하는 건데 이 소실점이라는 것 덕분에 결국 너가 1대2구나 라는 그 사실이 너도 1대2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국에는 요 면적과 요 면적이 정확하게 1대4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닮은 비를 구할 때 뭐를 할 거냐면 길이의 비만 찾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닮음이 만족이 되는 부속품만 보면 돼. 거기서의 부속품은 지금 누구였냐면 바로 얘와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자, 그거를 이제 빠빠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소실점에서 이 도형을 이제 그냥 이걸 입체도형이라고 입체도형이라고 이걸 세워. 그래서 요거를 꼭지점에서 볼 거라고. 다시 말해서 이걸 탑을 세워놓고 위에서 이렇게 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그림이 이제 또 어떻게 돼요?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림을 보면 파란색 사각형이 이렇게 눈에 보일 것이고 그래야 돼. 이거 들어가지고 딱 세워서 위에서 딱 보는 거니까. 그리고 빨간색 사각형이 여기 이렇게 보일 거란 이야기지. 그지? 그리고 이 소실점의 정체가 색깔펜 하나만 더. 자, 소실점의 정체가 지금 너야 라고 생각을 하면 너는 여기 있어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지금 선생님이 아까 무슨 짓을 한 거냐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는 요거 때 요거의 길이가 요거 때 요거라는 거를 지금 알고 있잖아. 지금 보니까 다 되잖아. 그래서 지금 입체로 보니까 더 잘 보이잖아. 오케이, 알겠어 선생. 요렇게 도형이 돼서 닮은 비가 빵빵 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 뭘 놓쳤어도 지금 눈으로 보고도 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것을 선생님이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서 저 면들을 다 뚫어본다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요 선이 요렇게 지금 연결되는 거를 선생님이 요렇게 지금 표현한 거구나.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5A1 대 5A2는
요게 1대 1이니 결과적으로 요게 1대 1이니 1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걔를 바라보는 각을 이렇게 다 보는 게 아니라 요거를 들어 세워서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그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대 여기서부터 여기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게 끝이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게 소실점이라는 걸 알았다면 막 모든 길이를 이를테면 너가 얼마인지 이게 궁금한데 실제로 걔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소실점에서부터 의미 있는 점까지를 생각을 하고 다시 거기에서 그지? 여기에서 여기의 비율만 봐도 길이의 비는 전체의 도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야.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말해서 이걸 전체 틀로 보게 되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도형의 닮은 비를 전부 다 대변하고 있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 이게 소실점 이론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를 우리가 O라고 하면 너의 정체를 지금 여기서 A1이라고 했잖아. 너의 정체를 A2라고 했잖아. 그럼 OA1 대 OA2가 1대2라는 사실만 보여버리면 이 주어진 상황에서 닮은 비는 여기서부터 원하는 게 뭐 넓이가 됐든 부피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는 선생님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실전에서 문제가 활용이 뭐 좀 어떻게 잘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야? 라는 것만 훈련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닮은 도형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를 하나 볼 거냐면 실전 문제로 문제를 출제를 하는 사람이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물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면 이런 거야. 자,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면 원의 중심에서 각을 이렇게 만듭니다. 대충 얘를 그냥 120도라고 그냥 치고 여기에서 다시 원을 하나 또 집어넣어요. 또 집어넣어요. 이 안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여기서 120도를 또 만들어요. 여기에서 다시 또 원을 만들어요. 다시 여기서 또 120도를 파는 거야. 이와 같은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할 거래.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의 소스가 넓이들을 더하라를 할 건데 어디를 하든지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쉬운 데를 하면 재미없으니까 좀 어려운 척 하는 데를 해서 뭐 여기를 색칠한다.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A1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시 여기를 색칠한다. 뭐 이런 거. 아니 선생님 거기를 색칠하면 그냥 여기까지 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부채꼴에서 원만 빼면 되니까요. 그럼 너무 쉽다고 사실은. 그래서 일부러 여기하고 여기만 색칠한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다시 원이 또 들어가고 또 색칠이 되는 과정이 나오면서 그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을 모두 다 더하시오라고 할 때 자 보세요. 일단 뭐냐면 지금 요 노란색의 첫 항을 구해. 빨간색으로 있는 부분 두 번째 항을 구한다고. 넓이를 만약에 넓이를 그렇게 해서 A1분의 A2를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공비를 구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부터 막 고민해야 되고 막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론을 이용해서 이 도형을 큰 그림으로 봐서 큰 틀에서와 이 부속품을 그냥 동일시해서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보면 돼? 라고 하면 일단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의 길이의 비만 알아도 돼 라고 시작이 되는 거야. 일단 사고 자체가 먼저 심플해져요. 그냥 뭐 반지름만 길이만 알아도 어차피 그 길이의 비를 제곱하면 넓이 비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좀 더 심플하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이 문제에서 실제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접점이 나올 거예요. 자, 실제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접점 등장. 그럼 여기가 원의 중심이니까 접점과 중심을 연결해서 이제 수직이구나 라는 것을 뽑아내셔야 돼. 실제 풀이는
그런데 어쨌든 여전히 우리 목표는 너의 반지름과 너의 반지름만 알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문제가 훨씬 더 머릿속에서 심플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다. 뭐가? 공비가. 근데 그 공비가 만약에 해결이 되면 첫 항 구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해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고의 시작은 결국 아까 얘기했던 도형의 큰 틀에 닮은 B라는 게 약간 거칠어. 난 이 표현이 사실 아직도 정제가 안 됐어. 그냥 쓰고 있어요. 도형의 부속품의 닮은 B와 일치하지요 라는 이 아이디어를 적용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주제는 매우 간단하게 해결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자, 선생님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자, 만약에 여기를 120도를 열렸다라고 할 때 그대로 정확하게 중심을 관통해서 여기가 60도라고 가정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대 2대 루트 3을 쓰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소실점 다음 주제로 첫 항을 어떻게 관점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제 주제가 남아있는데, 자, 거기서는 우리가 도형을 다룰 때 항상 기본 도형은 정사각형, 정삼각형이에요. 수능에서 만나는 도형 문제의 기본은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은 접으면 45도. 45도가 보이면 정사각형이야. 1대1대 루트 2를 써야 하지. 30도, 60도가 보이면 정삼각형을 절반으로 접었구나. 1대2대 루트 3이야.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보이면 정삼각형을 떠올려야 하지 라는 걸로 다 해결이 돼요. 자, 여기서는 60도가 보였기 때문에 자동빵으로 너가 1대 2대 루트 3이야 라는 비율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여기가 결과적으로 이 길이의 루트 3이야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요 반지름이 지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반지름과 지금 여기가 지금 사실 요거랑 똑같은 반지름이야. 그지? 조금만 고민을 하면 해결이 된다고. 아이 선생님, 이걸 5라고 하고 이걸 5원이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5,2라고 하고 5,3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점을 뭐 이렇게 뭐 PQ 잡을까요? 이렇게 A를 썼으니까. 자, 그렇다고 치면 뭐 P1, Q는 적어볼게. 그렇다고 치면 여기 길이를 어떻게 구해? 나 이거 모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에서 요만큼 오면 중심에서 원 끝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이야. 그래서 머릿속에 반지름만 생각하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여기를 1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루트 3이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누구랑 똑같냐면 너랑 길이가 똑같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루트 3인 거야, 사실. 루트 3인 거야. 그러면 요 반지름의 길이는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가 2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3배가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요 큰 길이와 여기 루트 3이니까 결국에는 2 플러스 루트 3대 루트 3이라는 무지막지한 비율이에요, 사실. 길이의 비가. 그러면 여기서 공비는 얼마예요? 물어보게 되면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분의 루트 3의 제곱이 공비가 되는 문제야. 공비가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A1하고 A2를 구해서 걔를 나눠가지고 공비를 구하냐고요. 못 구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던지면 길이의 비로 접근하면 구해지잖아. 근데 첫 항을 구하고 두 번째 항을 구해서 무한 등비급수를 해결하세요 하게 되면 해결이 안 된다. 자, 여기서 지금 되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1대 2대 루트 3이라는 건데 선생님 근데 이 길이를 모르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 길이를 아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이야. 그런데 너랑 길이가 똑같은 거잖아. 요 원에 있으니까. 그러면 너가 루트 3이면 너도 루트 3일 거 아니야. 비율이니까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를 쳤어요. 만약에 여기는 K라고 해서 여기 루트 3K, 여기는 2K 되는 거지. 그러면 2K 더하기 루트 3K가 요 길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요 길이 대 결과적으로 요 반지름, 요 길이를 물어보면
사실은 요 길이는 요 길이고 요 길이는 요 길이였다. 그렇게 해서 길이를 제곱제곱 하니까 자, 공비가 말도 안 되게 7 더하기 4루트 3분의 3이라는 공비가 나와요. 이거를 1 마이너스 r분의 a를 써야 되는데 이 r 자체도 엄청 복잡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소실점의 이론을 쓰면 큰 틀의 닮은 비와 부속분의 닮은 비가 어차피 똑같지요를 이해한다면 그 관점을 타고 들어가면은 이걸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 수능에 99% 출제되는 이 유형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클리어가 되면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간판이 하나 올라가는 거지. 간판이 하나 올라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풀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구조로 이제 넘어갈 거는, 그러면 첫 항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뭔데? 라는 거예요. 이게 방금 전에도 말로는 잠깐 했어요. 정사각형, 정사각형. 그거에 대한 구조를 또 정리를 또 해볼 겁니다. 오케이.